안녕하세요. 오늘은 참나무, 우리 주변의 참나무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목표는 여러분이 숲에서 이제 참나무 육형제 딱 마주쳤을 때 이건 무슨 나무 하고 바로 알아보실 수 있게 되는. 네, 맞습니다. 이 참나무라는 게 사실 특정 나무 하나를 딱 가리키는 건 아니고요. 참나무 속에 속하는 나무들을 그냥 통틀어 부르는 말이죠. 한국에는 특히 6종류가 대표적인데요. 그 6종류. 네네. 네, 이번 시간에는 각 나무의 어떤 뚜렷한 특징들, 이걸 중심으로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직접 숲에서 이 나무들을 구별하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도록 핵심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참나무 육형제 이야기. 첫 번째는 상수리나무. 네, 상수리나무. 잎이 육형제 중에서 제일 길쭉하고 톱니가 엄청 뾰족하다고요. 맞아요. 잎 가장자리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정말 바늘처럼 날카로운 톱니가 쭉 배열돼 있죠. 그게 특징이고요. 오, 잎 뒷면은 다른 참나무들에 비해서 좀 연한 녹색을 띠는 편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도토리인데요. 다른 참나무 도토리보다 좀 크고 둥근 편이고, 그 해에 바로 익는 게 아니라 다음해 가을에 익어요. 익는 시기가 다르군요. 1년 더 걸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구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시간 차이가 있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럼 두 번째, 굴참나무는 어떻습니까? 이건 이름에 굴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뭔가 껍질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굴참나무는 나무 껍질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코르크층이요, 정말 두껍게 발달돼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골이 깊게 파여 있고 약간 폭신한 느낌까지 들 정도죠. 와, 와인병 막에 만드는 그 코르크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원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잎 뒷면에는 회백색 털이 아주 빽빽하게 나 있어서 하얗게 보여요. 그래서 바람 불면? 네, 바람 불면 그 하얀 뒷면이 반짝이면서 보여서 멀리서도 좀 인상적이죠. 와, 그 코르크 껍질이라니 직접 만져보고 싶네요. 다음은 갈참나무. 이건 이름에 딱 가을이 들어가 있네요. 네, 맞아요. 이름 그대로예요. 가을이 깊어져도 마른 잎이 가지에 꽤 오랫동안 매달려 있어서 붙은 이름이죠. 아하. 다른 참나무들에 비해 잎자루가 좀 긴 편이고요. 잎 모양은 위쪽이 넓고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거꾸로 세운 달걀 모양, 그런 형태예요. 잎자루 길이, 이것도 중요 포인트군요. 네. 그리고 도토리는 상수리나 굴참나무랑 다르게 그해 가을에 바로 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졸참나무. 이건 왜 이름에 졸자가 붙었을까요? 혹시 작아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빙고. 잎하고 열매, 그러니까 도토리가 6형제 중에서 가장 작아요. 그래서 졸병참나무라는 뜻으로 붙었죠. 졸병이요. 재밌네요. 네, 잎자루는 갈참나무처럼 좀 긴 편이고요. 잎 가장자리에는 약간 물결 모양 같은 톱니가 있어요. 도토리는 작지만? 네, 도토리는 작지만 묵을 쓰면 이게 또 가장 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작지만 아주 알찬 나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고, 졸병이지만 쓰임새는 최고. 그럼 신갈나무는요? 이건 잎 모양이 떡걸나무랑 좀 비슷하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구별해야 하죠? 맞아요. 잎 모양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잎자루랑 잎 뒷면. 잎자루랑 뒷면이요? 네. 신갈나무는 잎자루가 거의 없거나 아주 짧아요. 그래서 잎이 꼭 가지에 달아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잎 뒷면을 만져보면 떡갈나무랑 다르게 털이 없어요. 매끈합니다. 아하, 매끈한 뒷면. 네. 옛날에 그 집신 바닥이 다르면 이 잎을 깔아서 신었다고 해서 신을 간다, 이런 의미로 신갈나무 이름이 붙었다는 설도 있고요. 도토리는 그해 가을에 있고요. 와, 이름 유래도 재미있네요. 잎자루 유무와 뒷면의 털 유무, 이게 핵심이군요. 그럼 마지막 주자, 떡갈나무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잎 뒷면에 털이 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떡갈나무 잎은 아마 6형제 중에 가장 클 거예요. 크고 두껍죠. 신갈나무처럼 잎자루는 거의 없지만 결정적으로 잎 뒷면을 보면 갈색 별 모양 털이 아주 빽빽하게 나 있어요. 만져보면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들죠. 갈색 털. 네, 이 털이 있냐 없냐가 신갈나무와 떡갈나무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름은 왜 떡갈나무일까요? 그건 예전에 이 크고 두꺼운 잎으로 떡을 싸서 찢거나 보관하는 데 썼다고 해요. 이름처럼요. 잎에 항균 성분도 좀 있었다고 하고요. 정말 들어보니까 나무 하나하나 개성이 정말 뚜렷하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잎 모양, 크기, 톱니 모양, 그리고 입자루 길이, 네, 그렇죠. 또 잎 뒷면에 털이 있는지 없는지, 나무 껍질은 어떤지, 그리고 도토리가 언제 익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겠군요. 긴 입자로, 네네. 졸참나무의 작은 잎, 신갈나무의 매끈한 뒷면, 떡갈나무의 털 많은 뒷면, 이런 차이들을 여러분이 직접 발견하고 구별해낼 수 있다면 그냥 숲을 걷는 경험이 어떻게... 오, 그러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그냥 무심코 지나치던 나무들이 다 다르게 보이겠네요. 각자 이름이랑 이야기가 있는 존재로.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나무 하나하나의 다름, 그 개성을 알아보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자연과 좀 더 깊이 연결되는 시작점이 아닐까 싶어요. 참나무 숲에서 쉬는 게 그냥 기분 전환 그 이상인 것 같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그게 과학적인 근거가 꽤 명확해요. 참나무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같은 그런 물질들이 있잖아요.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 그 코르티솔 수치를 실제로 낮추고요. 또 면역세포, NK세포라고 하죠. 그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숲속의 음이온 농도도 높고 심지어는 그냥 숲의 그 푸른색 있잖아요. 그 색깔과 자연의 소리, 이런 것까지도 심리적인 안정이랑 신체 이완에 도움을 준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꽤 있죠. 아, 근데 피톤치드는 사실 다른 나무에서도 나오지 않나요? 참나무 숲이 특별히 더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볼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숲이라서 그런 걸까요? 참나무가 특별히 다른 나무보다 피톤치드를 월등히 많이 내뿜는다라기보다는요, 참나무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건강한 숲 생태계를 이루는 그런 중요 나무 종류라는 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울창한 참나무 숲 그 자체가 피톤치드, 음이온, 또 소리, 경관, 이런 걸 다 합쳐서 복합적인 치유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그 같은 거네요. 이런 건강 효과 말고도 참나무 하면 역시 그 단단함, 이게 먼저 떠오르는데요. 목재로서 가치가 상당하죠. 아, 상당하죠. 정말 단단하고 또 무늬도 아름다워서요, 고급 가구나 건축재로 아주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습니다. 특히 그 와인이나 위스키 숙성시킬 때 쓰는 오크통 있잖아요. 네네, 오크통. 그런 참나무의 화학적인 특성까지 활용하는 아주 좋은 예죠. 나무 속에 있는 타닌 같은 성분들이 술에 이렇게 배어나와서요, 독특한 풍미랑 색깔을 만들어내거든요. 오크통이 풍미를 더한다는 건 저도 들어서 아는데, 근데 요즘 보면 스테인리스 통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굳이 이 참나무 통을 계속 쓰는 결정적인 이유랄까? 그런 게 있을까요? 그냥 전통이라서 그런가요? 아, 그거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스테인리스 통은 맛이나 향에 영향을 안 주니까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크통은 그 나무 자체가 미세하게 숨을 쉬거든요. 아, 숨을 쉬어요? 네. 그러면서 미세한 산소 교환이 일어나서 술의 숙성을 돕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나무 성분이 이렇게 우러나오면서 정말 복합적인 풍미를 더해주죠. 이건 스테인리스 통이 따라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급 와인이나 위스키 생산에는 참나무 통을 선호하는 거죠. 아하, 그 미세한 산소 교환하고 성분 용출. 야, 그게 핵심이군요. 참나무의 또 다른 변신하면 참숯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고기 구울 때 꼭 참숯 찾는 분들 많잖아요. 이유가 명확히 있을까요? 네, 크게 한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높은 온도 그리고 원적외선을 방출해서 고기 속까지 좀 빠르고 균일하게 익혀줘요. 그래서 육즙 손실을... 아, 원적외선. 네, 그리고 둘째는 숯 표면에 보면 구멍이 엄청 많거든요. 미세한 구멍들이 연기나 잡내를 흡착해서 고기 본연의 맛을 살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고기 기름 떨어지면서 나오는 연기? 그거는 건강에 안 좋다는 말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점은 꼭 주의해야 합니다. 기름이 타면서 벤조피렌 같은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도 있으니까요. 연기를 직접 이렇게 들이마시지 않도록 하고 또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환기가 중요하군요. 그리고 참나무 하면 열매인 도토리도 생각나죠. 저 어릴 때 산에서 주워서 막 팽이 만들고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식량으로 그렇게 중요했다니 좀 새삼스럽네요. 그렇죠. 도토리가 예전에는 흉년 들었을 때 굶주림을 해결해주던 아주 중요한 구황작물이었어요. 묵으로 많이 먹지만 국수나 전으로도 만들어 먹었고요. 그리고 그 특유의 떫은 맛 내는 성분 있잖아요. 타닌. 네, 떫은 맛. 이게 체내 중금속 배출을 돕거나 아니면 지사제로 쓰이기도 했답니다.
물론 뭐 다람쥐나 멧돼지 같은 야생 동물들한테도 겨움을 나는데 정말 필수적인 식량이고요. 이야, 정말 잎사귀 하나까지 버릴 게 없었네요. 아까 굴참나무 껍질로는 코르크나 지붕 만들고 떡갈나무 잎으로 떡 싸고 뭐 신갈나무 잎은 신발 깔창으로 썼다는 내용도 봤는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이렇게 뭐 실생활에 워낙 가깝게 쓰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 속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서양에서는 뭐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신성한 나무였다거나 켈트 쪽 드루이드의 지혜의 상징 이런 식으로 좀 신성시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요. 한국에서는 그런 신성함보다는 생활 속 이야기가 훨씬 풍부하죠. 임진왜란 때 선조임금이 피난길에 상소리목을 드셨다는 일화라든가 아니면 도깨비가 도토리목을 좋아했다는 그런 민담처럼요. 아, 도깨비요. 재밌네요. 네. 그리고 마을을 지키는 방산나무로 이렇게 모셔지기도 했고요. 문학 작품에서도 보면 그 굳건함이나 자연의 순리 이런 걸 상징하는 존재로 자주 등장하고요. 오늘 참나무 이야기 쭉 나눠보니까 야, 정말 참 좋은 나무라는 이름값 이걸 톡톡히 하는 것 같습니다. 튼튼한 재질부터 시작해서 건강 효과, 맛있는 열매, 또 문화적인 의미까지 정말 다채롭네요. 네, 그렇죠. 오랜 세월 동안 인간과 자연에게 정말 묵묵히 도움을 주면서 함께 해온 그런 존재죠. 참나무의 그 굳건함과 다양한 쓰임새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 참나무 통 속의 어떤 화학 성분들이 술의 맛과 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다른 자연물들 속에는 또 어떤 예상치 못한 화학적 비밀이나 놀라운 상호작용 같은 게 숨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것들 속에 숨겨진 어떤 복합성 이런 걸 상상해 보는 것도 참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알미, 여러분의 경험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